예, 지난주에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가자 지구 하늘에서 낙하산으로 이 구품을 떨어뜨리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구품 수량은 얼마나 되고 주로 구품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미국이 가자지구 상공으로 구호품을 투하했는데요. 미군은 이날 수송기 3대를 이용해서 가자지구에 3만 8천 명분의 식량을 공중에서 투하했는데 이 가운데서 물이나 의약품 같은 건 없었고 구호 패키지 전체가 식량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이 구호품을 떨어뜨리는 방식, 과연 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그 효율성이 별로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기존의 트럭으로 구호품을 전달하던 방식에 비해서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니까 운송할 수 있는 구호품의 양은 적어지지만 그렇게 운송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비행기 기름이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구호품을 공중에서 투하하는 것이 엄청나게 비싼 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이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호품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렇게 했는지 알 방법이 없고 또 구호품이 어디에 떨어질지도 장담을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호품이 바다에 떨어질 경우 사람들이 구호품을 건지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다가 다칠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료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공중에서 투하된 모르핀이 병원에 있어야 할 그 모르핀이 다른 곳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다고 해서 여러모로 고비용의 비효율 그리고 위험하기까지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여론은 상황이 이렇게밖에 안 되게 한 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UNRWA는 이스라엘이 더 많은 검문소 개방하고 또 트럭 진입 허용해야 된다. 진정한 해답은 가자지구 통로를 개방하는 데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사실은 애초에 상황을 이렇게 만든 하마스가 잘못이죠. 그 하마스를 비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매일 100대가 넘는 구호 트럭이 교차로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자지구 내에서 그 구호품을 제대로 나눠줄 수 없는 구호단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밀가루 한 푸대에 무슨 20만 원,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구호품들을 이렇게 좀 골고루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데 힘센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막 구호품을 가로채가지고 비싼 가격에 되팔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네. 지금 계속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일 텐데 트럭으로 가도 압사 사건이 나고 또 하늘에서 떨어뜨려도 그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거 그 붙잡으려고 막 하늘만 보고 달려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고 또 바다에 빠질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들은 지금 라파 국경을 통해서 이집트로 갈 수가 없어요. 워낙 이집트에서 그 라파 국경으로 넘어오는 팔레스타인 난민들 못 넘어오게 강하게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와중에 하마스 관리들은 이집트 국경을 통해 라파 국경을 통해서 이집트로 많이 빠져나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 N12가 보도한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현재는 라파 검문소가 굳게 닫혀 있어서 가자지구 민간인들은 넘어갈 수 없고 넘어가고 싶으면 인당 6에서 7천 불 정도, 많게는 10,000불까지의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인당 800만 원에서 많게는 1,300만 원까지 드는 셈인 겁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라파를 통해서 넘어가고 싶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사실 그림의 떡인데 반해서 라파를 통해 넘어간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마스 관리들의 가족들, 친척들이라고 합니다. 이미 탈출한 사람들의 목록을 N12 채널이 입수했는데요. 그 목록에는 하마스 지도자 야야 시나르의 조카들, 조카 딸들 이름이 올라와 있었고 또 시나르 여동생 자녀들도 최근에 라파를 통해서 이집트로 밀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마스 경찰 대변인의 2자녀, 하마스 정치국 소속의 4자녀, 하마스 고위관리, 하마스 보건부 장관의 딸 이름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야, 하마스 고위 관리들은 또 카타르 같은 데서 전용기 타고 아주 호화호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많이 이집트로 넘어갔어요. 예. 이스라엘이 라마단 전까지 인질들을 돌려보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라마단 이후부터 그 지상전을 펼치겠다. 라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이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인질 이 석방이 현재로서는 좀 무산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지상군들이 라파에서 지상전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 와중에 만약에 이스라엘 지상군 군인들이 지상전을 펼치게 되면은 미국에서 제공한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고 있는 무기들 중에 미국산 무기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인데요.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을 펼칠 경우 라파에서 미국 무기를 사용 못하게 하려고 바이든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수석 칼럼니스트는 이번 움직임을 보고 네타냐후에 대한 백악관의 깊은 좌절감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미국은 상당한 정치 비용을 치르면서도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지지하고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네타냐후는 미국의 요청에 그렇게 충분히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서 미국의 좌절감이 한계점에 이른 게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 하용 가디언지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이번에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방산 수출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라파에서 공세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아주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나오기 전에 빨리 인지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스라엘한테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하마스를 향해서 좀 압력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네. 참 답답한 일들만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